안녕하세요. 고품격 야구 토크쇼 51회차의 김태균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죠. 그라운드 위에서 이제 막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아기 독수리죠. 2026년 하나이글스 신인 오재원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도토미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하나이글스에 1라운드로 입단하게 된 오재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근황이 어떻게 돼? 요즘 계속 하나에서 주는 숙소에서 계속 그 대전 야구장 오고 가고 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어디 주지? 석교동 쪽에 그 어. 야구장이랑 한 1km 조금 넘게 오. 있는데 그 뭐 호텔이야? 호텔은 아니고 약간 오피스텔 그런 데입니다. 바뀌었네. 이글스 맨션 없어졌니? 그건 이글스 잘 맨션이라고 있는데 맨션 아니 맨션? 맨션이라고 이게 두 개가 있어. 두 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같이 쓰고 옆에 실내 연습장이랑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럼 거기 숙소는 거기서 지내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 운동은 그 아침마다 이글스 파크 가가지고 웨이트를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 야구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장 내에서 트레이닝 파트하고 다 있는 거야? 선배들도 있겠네? 근데 신인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형들이나 선배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가지고 신인들 위주로 그럼 스케줄을 따로 짜주는구나? 웨이트 트레이닝만 신인들은 이제 신인 캠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웨이트를 좀 많이 했어? 학교 다닐 때도? 예, 고등학교 때 제가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어. 아니어가지고 형들도 좀 웨이트가 많이 중요하다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들어올 때 악수하느라고 손 잡았는데 손이 엄청 크더라. 봐봐 손. 손이 크진 않는데 오, 좀 이게 두껍더라고. 예. 힘 좀 힘 안 있어? 줬어요. 힘 아. 없어? 중학교 때 그때 마지막 쟀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또래 애들보단 좀 더 센 편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밖에 돌아다니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나? 대전에서는 진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에 기대를 받고 있어서 과분할 정도로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 이만큼 하나 이글스 팬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느끼는 것 같고 그만큼 또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기도 한데 이제 또 받은 기대만큼 야구 실력으로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담되는 건 없어? 부담도 당연히 되긴 하는데 솔직히 부담보다는 저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설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지. 네. 프로는 어떤 데인가?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하나이글스에서 공략 칼국수 이벤트? 네. 뭐 이걸 또 했어? 네, 서현이 형이 작년에 미디어데이 그때 공약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칼국수 이벤트 저도 거기에 포함돼서 하고 왔습니다. 칼국수를 그러면은 직접 해서 대접을 한 거야 팬들한테? 저희가 칼국수를 만든 건 아니고 칼국수 집에서 이제 저랑 이제 선배님들 형들이랑 이렇게 해서 서빙하고 그다음에 또 볶음밥 마지막에 또 볶아주고 그런 이벤트 했던 것 같아요. 대전 칼국수 맛있지. 야구장 앞에 홍두깨 칼국수라고 있어. 거기 괜찮아. 이게 이제 또 그리고 야구장에 나간 지도 오래됐지? 예, 좀 그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랑 좀 느낌이 다를 텐데 잘하고 있어? 시설도 엄청 잘 갖춰져 있고 또 진짜 딱 운동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닭가슴살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구비돼 있어가지고 운동하자마자 바로 프로틴이나 닭가슴살 먹고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고등학교 때랑은 진짜 디테일에서도 좀 다르고 맞아요. 체계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다르고 또 연습하면서 선배들이랑 막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래서 뭐 프로구나 다르다 이렇게 느낀 부분도 있어? 웨이트 이 트레이닝 쌤들께서 이게 스케줄을 짜주시는데 좀 그런 거 하면은 확실히 고등학교 때는 저희도 뭘 모르고 하니까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해서 몸 키우기만 했는데 이제 프로 와서는 밸런스 잡고 하는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프로가 이래서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은 또 누가 좀 챙겨줬어? 일단은 제일 친해진 거는 그 동욱이 형, 조동욱 형이 일단 엄청 잘해줘가지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해서 제가 말 좀 걸면은 그것도 엄청 잘 받아주시고 해서. 진짜 아니 투수인데 야수를 잘 챙겨줬네. 야수 중에 누가 챙겨줬어? 야수 중에도 하주석 선배님도 엄청 잘 챙겨. 그 이도윤 선배님도 도윤이 또 잘 챙겨주고 현빈이 형이랑도 배팅도 한 3-4번 치고 했는데 현빈이 형 좀 바빠가지고 이게. 그 다음으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문현빈이랑 이제 이도윤도 천안북일고 형 후배들이다 보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 체계적으로 내가 다 챙겨주니까 그런 걸 또 다 잘 배워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촥 이게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네. 잘 발달된 거야.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어? 네. 그 또 마무리 캠프 갔을 때도 그때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민재 형도 있고 종찬이 형이랑 또 이진영 선배님도 좀 말도 잘 걸어주시고 해서 그때 그래서 좀 마무리 캠프 때는 조금 적응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 중에 가장 또 좀 친해져 보고 싶은 이런 선배 있어? 은퇴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네, 김태형 선배님 2025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 하나의 야수 1라운드 또 파격 선택의 주인공입니다. 오재원 선수와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지명 당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살면서 단 한 번뿐인 이 경험을 했는데 전체 3순위로 이제 하나이글스에 지명됐을 때 그 순간에 딱 당시에 기분이 어땠어? 진짜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3순위만큼 그렇게 높게 뽑힐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갔던 게 아니었어서 근데 3순위에 뽑혀서 엄청 안 믿길 정도로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너무 막 좋아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로 나도 이제 드래프트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우리 때는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감독 코치들이 얘기해줬어. 야 너 몇 번 지명됐어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감흥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수들 다 모여서 하면은 뭔가 주목도 받고 이러니까 뭔가 기분이 색다른 느낌 나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은 가슴으로 벅찬 게 딱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너무 긴장하고 가가지고 그 자리가 이게 저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들어가니까 옆에 다 스카우터 분들이랑 단장님 다 계시고 하니까 이게 엄청 떨리더라고요. 진짜 늦어도 중반에는 뽑힐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번에 뽑힐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갔던 것 같아요. 재원이 딱 지명됐을 때 바로 유니폼에 이름 마킹 해가지고 딱 그렇게 의리 있게 또 해줬잖아. 맞습니다. 마킹 유니폼 그렇게 순간으로 해주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뭐. 네, 고맙습니다. 왜 나한테 고마울 건 아니고. 하나이글스라는 팀 자체가 그래. 이 하나 그룹도 정말 신용 있고 의리 있고 열심히 거기서 뼈를 묻으면 되는 거야. 네. 자, 우리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해 보면 하나이글스의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니까 고교 통산 도루가 50개 이상이나 있고 통산 타율 4할 2푼 1리 또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야 수비력을 가지고 있음. 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던데 오재원 선수가 생각하기에 또 이제 한화에서 1라운드 본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달리기랑 좀 수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타격과 다르게 좀 슬럼프가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좀 먼저 일찍 뽑지 않았을까. 도루는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도루가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좀 뭔가 센스가 좀 있나 봐. 좀 여러 코치님들 만나뵈면서 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메이저리그의 빠른 어. 선수들 좀 그런 거 영상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실전에 써봤는데 좋았던 부분들 많아서 그런 부분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만의 스타트 끊는 법이 따로 있어? 그런 템포나 이런 게 일정한 투수들이면은 좀 떡아웃해서 미리 체크하고 가는데 그래도 잘하는 투수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투수들일 땐 제 감 위주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괜히 통산 타율이 4할 2푼 1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도루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도 정말 화려한데 유신고등학교 야구 주장 출신의 청소년 대표팀 주장 경험을 또 했고 유신고 소속으로 2025년 황금사자기에 결승을 또 진출했어. 또 타격상 받았는데 5할 2푼 4리 최다 안타 11개 최다 득점 9득점 또 3관왕을 차지했는데 이 정도면은 여기저기서 진짜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한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이렇게 경기를 뛰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딱 있을 텐데 한 장면을 꼽자면 당연히 저 황금사자기 대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상관왕 했을 때가 황금사자기 때였는데 그때 이마트배가 첫 대회였는데 8강 가고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았어서 그다음에 황금사자기 시작했는데 대진이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한 판 이기고 또 분위기 타고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주장하면서 좀 많이 벅차올랐던 것도 있었고 경기장에서나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가 좀 많이 추억도 많이 쌓였던 것 같고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주장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주장 오재원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였다고 생각을 해?
저는 좀 너무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주장 아닐 때도 조금 팀 분위기가 이게 어둡고 선배들 무서워하면서 야구하는 게 좀 싫었어서 좀 제가 주장하면은 애들한테 잡을 건 잡고 편할 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서 애들이 근데 또 잘 따라줬던 것도 있었던 그럼 것 최대한 이제 프리하게 해주지만 야구부에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조금 이제 따끔하게도 혼내기도 하고 좀 프리하게 분위기 좋게 가는 그런 주장이었구나. 같아요. 근데 유신고가 워낙 이런 틀 같은 거는 감독님께서 너무 잘 잡아놓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크게 뭐 한 것도 없었는데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 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딱 알거든. 얘는 정말 똘망똘망하고 자기 이 야구 주관이 있어서 이 선수는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그 느낌이 왔어. 사실 이 한화가 외야수 이 한 자리가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 수건이기도 한데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이제 외야수를 지명했다는 거는 그만큼 구단에서도 재훈이한테 기대가 크다는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제가 최대한 좀 부담 안 받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편하게 제 장점만 다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거 보여주려고 지금 캠프 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요즘에 김경 감독이 두산 시절에 이제 정수빈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자마자 바로 주전으로 썼거든. 그래서 그때를 좀 이제 빗대서 이제 오재원한테도 바로 이런 기회가 가냐 막 하면서 그런 기사도 많이 나던데 혹시 이거 기사도 다 챙겨 보나? 네, 좀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기사 안 봐도 이게 좀 주변에서 그런 말 엄청 많이 해주셔서 또 제가 이 야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가 김경호 감독님께서 NC 다이노스에서 감독님 하고 계실 때인데 그때 이제 이종국 선배님도 중견수에서 잘 하시는 거 보고 김경호 감독님이 좀 중견수 그런 자리나 좀 저 같은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도 좀 알고 있었어서 저 장점 다 보여주고 해서 기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왔는데 구단이나 진짜 전체적인 언론에서 뭐 팬들도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선수한테 막 기대를 엄청나게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다른 선수들은 받을 수 없는 관심이잖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하던 대로 고등학교 때 하는 것처럼 편하게 그냥 하면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주냐면 형도 프로에 입단을 딱 했을 때 나는 그냥 내 자신이 나는 가면 무조건 주전이다 혼자 막 착각을 막 했던 거야. 가면은 내가 주전 4번 타자에 1루수고 또 바로 주전 3루 형은 1루와 3루를 다 봤거든. 그러고 나서 시작했는데 약간 이제 좀 자만을 좀 쉽게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어. 그래서 마무리 훈련을 딱 갔는데 마무리 훈련 때 그때 당시에는 계속 경기만 했어. 선배들이랑 청백전만 막 계속 했거든. 근데 내가 그때 30한 2타수에 삼진을 한 28개? 삼진만 계속 먹고 어쩌다 하나 맞아가지고 홈런이 하나 됐고 막 그때 내 평가가 완전 뒤집힌 거야. 누가 쟤 뽑았어. 난리가 난 거지. 1차 지명이 왔는데 저런다.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상심을 했고 막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형은 그때 딱 마음을 잘 고쳐 먹은 게 뭐였냐면 프로는 이 벽이 아마추어 시절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마음 편하게 그럼 나 2군 가서 한 3년 정도를 진짜 고생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시기가 좀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한 뭐 3개월, 뭐 4개월 만에 이제 1군 와서 시인학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분명히 재원이도 기대를 받지만 이제 개막하고 하면은 뭔가 이 벽에 좀 부딪힐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신인이고 고등학생이다 이런 편하게 마음 먹고 너 할 거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니까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 사실 이 중견수라는 포지션이 또 쉽지는 않은데 이 수비 범위도 넓어야 되고 발도 빨라야 되고 경기 내내 이제 뭐 우익수나 좌익수 막 이제 컨트롤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재원 선수가 생각하기에 나는 중견수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 생각해? 제가 스피드도 일단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수비 범위 같은 거에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구 판단도 중요하잖아. 제가 근데 계속 유격수를 보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바꿔서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계속 수비 스타트나 이런 것도 유튜브로 박혜민 선배님께서 그때 한번 뉴스에도 한번 나오셔서 그런 거 설명하는 것도 보고 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좀 그런 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럼 고등학교 때 프로야구 중견수 중에 저 선배 뭐 닮고 싶다 뭐 롤모델 같은 선배가 있었어? 수비 부분에서는 그래도 박혜민 선배님이 특히 하나랑 할 때 또 수비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오지원 선수의 강점을 가진 이 중견수 역할을 또 완성을 하려면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체력이나 이런 게 딸리고 하면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못 보여줘서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일단 체력 같은 부분에서 좀 길러놓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좀 벌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 예. 벌크업이 됐어? 얼마나 됐어 지금? 여기 프로에서 운동하면서 살은 한 3kg 정도 찌고 근육량도 좀 쪄가지고 근데 제가 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얼마 정도야? 근육량만 좀 웨이트해서 한 1kg 정도만 더 찌고 싶습니다. 근육량. 근육량을 더 늘리고 싶어? 예. 키는 어떻게 돼? 76에 몸무게 78. 그럼 진짜 그냥 딱 박혜민, 정수빈 이렇게 수비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랑 거의 비슷하네. 예, 체형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타격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 분명히. 근데 안 좋을 때 그런 스스로 어떤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나? 코치님이나 있을 때 이게 본 훈련 시간에 코치님께 가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치고 또 저녁에는 또 좀 많이 먹고 쉬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쉬면서 이 몸의 컨디션을 제대로 다시 만들고 시작하는 게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수면 같은 것도 잘 취하고 해서 그래야 좀 다시 제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슬럼프 때는 일단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좀 깨달았네. 타격은 형 생각도 그렇거든. 정답이 없어.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그 사람이 프로에서 빠르게 성공하는 거야. 몸이 뭐 나가면 안 되고 뭐 이제 기본적인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배우는 그런 기본 틀은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살을 입히는 거는 우리 본인이거든. 선수 본인. 이제 프로에 입단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자꾸 뭐가 있으면 해봐. 나는 근데 이 정도 연습하고 나는 좀 더 휴식을 취하고 피지컬 운동을 하고 뭔가 이런 루틴들이 이제 잡히니까 이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야. 예. 이제 야구 얘기는 잠시 좀 내려놓고 이제 사람 오재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야구 말고 또 진짜 좋아하는 거, 뭐 취미가 뭐야? 좋아하는 거 있어? 몸 쓰고 하는 이런 스포츠도 좋아해가지고 좀 미식축구 같은 것도 또 자주 챙겨보고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PC방 가서 게임도 조금 하고 게임은 뭐해? 배틀그라운드에도 많이 해서 저도 따라하면서 좀 재밌어서 좀 재밌어? 그거 안 어지러? 아니 난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전 처음에 좀 무서워가지고 그 이게 헤드셋 하고 하면은 총소리 나고 하면 좀 무서워서 처음에는 혼자 잘 못했는데 친구들이 있을 때 PC방 같이 따라가서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으니까 또 추천할게 게임 하나. 예. 마구마구 이런 거 있지. 야구 게임. 그게 우리 이 동체 시력하고 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진짜 도움이 돼. 공이 컴퓨터에서 날라오잖아. 날라오는데 진짜 막 변하고 막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걸 자꾸 보면 진짜 동체 시력 도움 된다니까. 자, 그러면 쉬는 날에는 저는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라서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좀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 맞아. 그래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거야? 저기 네. ESTP라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 MBTI가 나오고 나서 나 진짜 확실한 것 같아. 난 I거든. 나는 원래 집에서 좀 이제 박혀 있어갖고 좀 이걸 충전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들은 진짜 나가서 막 사람 만나면서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 근데 진짜 그런 거 중요해. 너가 지금처럼 그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 방법 있어야지 진짜 그 1년 시즌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스트레스가 좀 이제 우리가 많잖아. 이제 재원이도 어려도 스트레스 많이 있을 텐데 재원이만의 이 뭐 스트레스 해소법 그런 거 있을까? 전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친구들 만나서 같이 그냥 떠들고 그냥 하면은 뭐 같은 거구나. 가족이랑 같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하면은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죠. 그렇지. 노래방 안 가? 노래방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면 여기 막 빵 뚫리지 않아? 등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등산 가가지고 야호 하잖아 정상에서. 그것처럼 우리 노래방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은 진짜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거 같잖아.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빵 틀리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오재원 선수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어린 선수인데 자기 루틴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야구 지능이 좀 확실히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선수 같은데 프로야구 오면은
다 별명들이 생기잖아. 나중에 팬들에게 별명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 경기를 하진 않았는데 뭐 음. 사람들이 계속 뭐 족장님 같다고. 족장? 네. 왜? 뭐가 이 다재다능한가? 아니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왜 족장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눈썹이 되게 진하고 이렇게 되게 올라서 그 눈썹 때문에 그 족장 그쵸? 아, 네. 눈썹 때문에 문현빈이랑도 둘이 눈썹으로 네 맞습니다. 뭐 있었지. 기사 났었나? 그때 막 릴스에도 막 올라오고 어. 그래가지고 많이 비교들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거 하면 되는데 그 문현빈도 눈썹이 진하고 문현빈 별명이 돌멩이. 그러면은 오재원은 짱돌. 짱돌과 돌멩이. 둘이 하면 되겠다. 승빈이 형이 비슷한 거.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랑 좌익수 방면으로 이제 좀 애매한 타고 오잖아. 그럼 같이 쫓아오잖아. 같이 해서 누군가 코라서 딱 잡지. 그럼 같이 이제 껴안아. 그런 다음에 중계화면이 딱 잡잖아. 그래서 옛날에 앙드레김 모델들을 그 쇼할 때 있지. 저 딱 해서 껴안아가지고 같이 눈썹으로 쳐다봐. 저 좋습니다. 짱또가 돌멩이. 자 이게 귀엽기야만한 별명이 아니야. 이게 돌멩이처럼 쉽게 안 흔들리고 그라운드에서 묵직하게 버텨주는 이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짱돌이라고. 좌익수 돌멩이, 중견수 짱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인 오재원 선수의 2026년 시즌을 기대하면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인의 패기는 목표에서 나오죠.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오재원 선수. 프로 첫 시즌을 앞두고 딱 하나만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줘서 저도 좀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하나이글스 중견수 하면은 또 제가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이글스가 역대 우리 선배들도 보면은 타격이 좀 센 제이 데이비스라고 외국인 선수가 있었고 이용규 선수가 이 하나이글스 시절에 딱 그 재원이 스타일이랑 비슷할 거야. 진짜 중견수에서 수비 범위 넓고 수비 판단력 좋고 또 국가대표 1번 타자잖아. 진짜 그 이용규 선수처럼 오재원 선수가 딱 그렇게 커 나갔으면은 전 팀 선배로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큰 목표 외에 개인적으로 작은 목표. 일단 신인으로서는 일단 개막 엔트리 드는 것도 목표고 또 신인 100안타 치는 것도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진짜 열심히 훈련 잘하고 적응 잘해가지고 또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 도토미들이 이 영상을 또 얼마나 기대하면서 보고 계실 거야. 하나이글스 팬분들에게 2026년 시즌 각오 한번 전해주세요. 아직 제가 프로에서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과문할 정도로 많이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시즌 전에 준비 잘 해가지고 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중견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 야구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52Hz에 출연한 소감을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연락 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마무리 캠프들을 치르고 있었어서 그때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또 근데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선배님과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서 저 너무 오기 전부터 설렜고 도현 선배님이랑 현빈이 형이랑 하는 거 보고 저도 또 재밌게 봐가지고 꼭 여기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럴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년 신인왕을 해서 신인왕 트로피를 들고 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동주 선수 마지막으로 다음 이어서 오재원 선수가 신인왕 트로피를 들고 52Hz도 다시 나오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재원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많은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팬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52Hz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명언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가장 오래 흔들린 뒤에야 싹을 틔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뿌리는 조용히 자라고 있죠. 지금은 작은 새싹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 속도로 뿌리를 내리면 결국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처럼 오재원 선수도 하루하루 자신의 야구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라운드 한가운데에서 당당히 서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기 독수리 오재원의 비상을 응원하면서 오늘 52Hz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혹시 성이 쓴 책 읽어봤나?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따 한번 책 한번 선물해줄 테니까 읽어봐.